저는 2019년 서울모터쇼 포르쉐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포르쉐는 지금 국내에서 올해 출시할 차들을 좀 미리 선보여 놨는데요. 핵심적인 모델, 이 차가 바로 포르쉐라고 말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중앙 무대에 있는 차는 911 까레라 4S 모델이고요. 그 옆에 있는 차는 새로운 마칸입니다. 저는 일단 신형 911 같은 경우, 이 8세대 신형 911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시승을 하고 왔고요. 자세한 시승 영상은 유튜브 채널 모터그래프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서울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는 911 까레라 4S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르쉐 뮤지엄에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1세대 모델까지 가져왔어요. 저 1세대 모델은 애초에 그 포르쉐 356 여기서부터 계승되어 온 모델이고, 페르디난드 포르쉐가 만든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이제 만들면서 911이 시작되게 된 거죠. 원래 911은 이름이 901이었는데 901로 이름을 지었는데 푸조가 901은 우리 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911로 바꿨고요. 포르쉐에게 이런 숫자 네이밍은 그렇게 그 당시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901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폭스바겐 공장에서 만든 그런 코드네임 같은 게 그냥 901이었어요. 그래서 쿨하게, 아주 쿨하게 그냥, 그럼 우리가 가운데 일자 하나 더 넣게 해서 911이 된 거고, 그게 계속 계승을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 911 같은 경우는 1963년생이에요. 1963년 9월 12일생. 그때 태어났고요. 동갑인 연예인으로는 조니 뎁, 브래드 피트 이런 사람들이 동갑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911을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자동차지만 어린아이처럼 열광하기도 하고 진짜 막 달려가기도 하고, 제가 스페인에서 시승할 때도 주변에서 아이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신형 911을 보고 굉장히 쫓아오고 이러셨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꿈을 주는 자동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신형 911 같은 경우는 일단 디자인 자체가 1세대 모델과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7세대 911을 회사차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레트로한 느낌이 강조됐고, 특히 저 보닛의 파팅 라인이 조금 달라졌어요. 저 트렁크 부분의 파팅 라인이 예전에 이제 1세대, 2세대 모델들과 비슷해지면서 조금 클래식한 느낌을 더 주고, 덕분에 노즈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은 911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911의 핵심적인 변화는 앞바퀴, 좌우 바퀴의 거리가 넓어졌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체가 조금 더 커졌고,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꽤 좋은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모습 라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 이제 손잡이 부분, 도어 핸들 부분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방식이에요. 완벽하게 문짝에 딱 달라붙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911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롭게 좀 달라진 부분이 뒷바퀴와 앞바퀴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앞에는 20인치 그리고 뒤에는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단면폭도 예전 모델보다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주행 성능에도 영향을 줘서 평범한 스포츠카 수준이 아니라 슈퍼카 계열로 어느 정도 넘어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뒷모습 디자인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얇은 선 한 줄이 쫙 가로로 나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포르쉐가 911뿐만 아니라 하이엔 그리고 파나메라 이런 차들도 전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엔진 그릴바 그쪽에 이제 11자로 새겨져 있는 제동등이 들어오는 것도 신형 911의 특징이고요. 엠블럼이 원래는 저 911 엠블럼이 저 까레라처럼 필기체로 적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세대 모델에 적용돼 있었던 엠블럼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첨단 자동차가 됐어요. 이제는 LCD 화면으로 이 5개 그 원형 계기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면에 센터 모니터도 굉장히 크게 들어갔고, 기어 노브도 전자식 기어 노브를 쓰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패들 시프터로만 조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왼쪽에 시동 키가 놓여 있고, 그리고 2+2 구조라는 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포르쉐가 911을 계속 발전시킬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차체 밑바닥에 엔진을 깔아놓는 RR 구조를 쓰는 것도 911의 영원한
그런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형 911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안으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어차피 주문을 하게 되면 몇 개월이 걸리니까 미리미리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신형 911이 너무 궁금하다, 진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터그래프에서 911 시승기를 검색해 보시면 올린 시승기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페이스리프트된 마칸도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카이엔의 변화는 조금 더 와닿는데 마칸의 변화는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만큼 마칸이 아직은 우리에게는 좀 눈에 덜 익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기존은 똑같습니다. 카이엔이 바뀐 거와 마칸이 바뀐 거는 똑같아요. 조금 더 차가 넓게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911에서 내려온 그런 아이덴티티도 이 차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가 이 4포인트 램프로 상징하는 그런 조명 기술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그냥 동그라미였던 4포인트가 이제 완벽하게 좀 넓적해지면서 저 멀리서 봤을 때 눈에서 확 띄는 느낌이고, 이게 그냥 평행하게 옆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쪽 램프들은 조금 이제 환한 눈처럼 각도가 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특징이고, 범퍼 그릴이나 이 방향지 시스템 같은 부분이 서로 연결돼 있고 더 꽉 짜인 느낌을 주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가 사실 까이엔이나 이 마칸이 굉장히 좀 큰 차예요. 좀 넓은 차인데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균형감 있게 보이게 하는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 스포츠카에서 한번 만든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차에 적용하는 거는 포르쉐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 같은 경우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마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달라진 부분이 옆모습에서는 크진 않습니다. 911도 마찬가지지만 그 변화를 정말 관심 있게 살펴보면 크게 와닿지만 스쳐가면서 보면 거의 못 알아볼 정도의 수준이에요. 뒷모습도 이제 신형 911처럼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줄이 한 줄 가 있는 부분이 이제 포르쉐의 새로운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이 머플러도 지금 이 차는 그냥 일반 모델인데도 이런 식으로 4개 구멍이 뚫린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런 디퓨저도 아마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포르쉐 마칸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되자마자 굉장히 전 세계에서 판매를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한 지금까지 출시되고 35만 대, 한 40만 대 정도가 전 세계에서 팔렸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중국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형 마칸, 이 페이스리프트 같은 모델도 중국에서 가장 먼저 공개가 됐고, 중국 전용 모델 그리고 글로벌 모델이 이렇게 나뉠 정도예요. 국내에서는 일단 글로벌 모델이 들어오고요.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아무래도 실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조금 살펴보시죠. 자, 일단 핵심은 저는 최신 나온 포르쉐들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이제는 좀 낯설어졌어요. 근데 예전에 포르쉐는 진짜 이렇게 버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바로 포르쉐였거든요. 까이엔이나 파나메라는 이런 식으로 버튼이 많아야 멋이었고, 버튼이 꽉 차 있어야 옵션이 많은 차다라고 이제 여겨질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터치로 바뀌었죠. 근데 여전히 마칸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전적인 포르쉐의 버튼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뭇 반갑네요. 대신 이 기어노브는 저는 지금 911 같은 경우도 진짜 판때기 하나 있거든요. 판때기 같은 경우가 있어서 전자식으로 조절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이 세공품 같은 터미네이터의 이 뼈대 같은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반갑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원래 보통은 그 포르쉐 휠이 은근히 투박했어요. 은근히 투박했는데 이 신형 스티어링 휠은 그립감도 더 좋아졌고, 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적용해서 주행 모드도 한쪽으로 운전을 하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은 모니터가 작고 그 양옆으로 송풍구가 있던 디자인이었는데 지금 모니터를 크게 하면서 송풍구를 낮춰서 조금 더 이 디자인이 쫙 이렇게 뻗어 있는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아직 바꿔야 될 부분, 바꾸지 말아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가장 효과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포르쉐 부스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포르쉐 부스에는 전시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눈여겨볼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이 918 스파이더,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굉장히 명차고요. 포르쉐의 모든 기술력이 집중되어 있는 차, 그리고 저쪽에는 919 르망 레이스에서 포르쉐가 정말 남들 농락하면서 우승한 차, 그리고 이제 각종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911 그리고 911 1세대 모델, 그리고
새로운 마칸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모터쇼에 오신다면 포르쉐 부스에 오셔서 이런 다양한 신차와 멋있는 자동차, 918은 진짜 앞으로 보기 힘들 거거든요. 이런 차를 보시는 것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현이었습니다.